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무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병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등기기록상 기재와 배당 요구 내지 채권 신고가 아래와 같고 배당할 금액이 7천만 원일 때 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갑, 병, 정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각 3천만 원, 4천만 원, 0원이다. 1. 2020년 2월 7일 채권자 갑가압류 청구 금액 3천만 원. 2. 2020년 4월 8일 무에게로 소유권 이전. 3. 2020년 4월 9일 채권자 병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 무, 채권 최고액 5천만 원. 4. 2020년 11월 6일 이미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병, 청구 금액 5천만 원. 5. 2020년 12월 30일 채권자 정 지급 명령 정본 첨부하여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 채무자을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 6천만 원. 가처분 채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 채무자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방법은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재기 등 재판상의 청구이어야 하므로 소송 비용액의 확정 결정 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비로소 담보 제공을 명하므로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다시 찾을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 확정 판결을 얻은 때나 이행권 고결정이 확정된 때가 담보 취소의 사유로서 담보 사유의 소멸에 해당한다.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 제공자의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 취구를 거쳐 담보 취소 결정이 발령된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 권리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령된 담보 취소 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 신청도 대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 명령에서도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 명령에 의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채권 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 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 가압류 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 명령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이는 그 취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 신청 취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소송의 심리종결시가 기준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정한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시 송달 특례와 관련하여 경매 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 등기 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 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 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정한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시 송달 특례와 관련하여 발송 송달 특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 한하고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정한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시 송달 특례와 관련하여 발송 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 실행 예정사실 통지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경매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경매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비로소 경매 예정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송달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정한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시 송달 특례와 관련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모두 경매 실행 예정사실 통지를 한 경우만 송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또는 소유자 중 1인에게만 경매 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송달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일정한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 시 송달 특례와 관련하여 발송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 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 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의소는 회생계속법원에 관할에 전속한다.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 회생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 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에 따라 파산 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수기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 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을 전제로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조차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 이의의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피보 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 전 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매수신청 보증에 관한 원칙은 입찰 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입찰자가 제공한 보증의 미달액이 극히 근소한 20원에 불과하다면 그 입찰표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일 입찰의 입찰 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채무자,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입찰기일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경매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고 설사 매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매수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3자가 강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 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 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파산관제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파산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민사집행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의 관할법원이 된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청구 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변제하여야 한다.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 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가처 분해제 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 입등기의 회복등기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다만 위 3의 경우 그 가처분기 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그 가처분기 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가처분기 입등기의 회복 절차에 대한 승낙 청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압류 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 해방 금액, 공탁으로 해당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 차순 이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매각 거부 결정을 하여야 하고 새로 매각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각기 2를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할 수 없음에도 착오로 가격 저감을 하였다면 최저 매각 가격의 저감 자체가 잘못된 이상 비록 저감 전에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의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매각 절차는 위법하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수 대금 지급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권리 관계가 변동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변경하였더라도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 보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매수인이 재매각기 1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때 재매각기 1은 재매각 명령 후 첫 매각기 1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찰,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정한 매각기 1도 포함된다. 매각기 1의 공고 내용에 흠결 사항이 있는 등 매각기 1이 적법하게 열릴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매각기 1에 허가할 매수 신고가 없더라도 최저 매각 가격을 저감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매각기 1 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저 매각 가격은 당초의 최저 매각 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 경매 신청서에 청구 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 개시 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강제 경매 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피담 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에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법원은 저당 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개시 결정에 표시된 채권액이 현존 채권액과 상이하다 하여 이를 이유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경매 신청이나 경매 개시 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으로 경매 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 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부 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의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 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본 채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이의 절차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인가, 보전명령의 당부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으로 보는 것이 통설 및 실무례이고 판단의 기준시도 보전처분 시가 아닌 이의 소송의 심리 종결 시이다. 이의 신청은 보전 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 신청 방법이므로 채무자의 특정 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참가 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소송 절차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적극 당사자가 되고 가처분 채무자가 소극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이의 절차는 보전 처분이 이미 발령되어 재산의 처분 등이 제한된 채무자를 위하여 인정된 불복 절차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 명령에 대한 이의 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 권리를 내세워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피보전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에 의하여 추가되는 권리가 가압류의 재판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피보전 권리로 변경할 수 없다.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 전 채권에게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 결정에 피보 전 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 채권자의 피보 전 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 전 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 채권자가 확정 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확정된 피보 전체권액이 가압류 청구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반대로 확정된 피보 전체권액이 가압류 청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 전체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 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 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 판결에서 그 피보 전체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 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 나머지 원금과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 전체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가산한 금액이 가압류 청구 금액을 넘는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가압류 청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배당 채권자들과 사이에서 배당 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되었던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 절차를 마무리 짓는 취지이고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배당 채권으로 산입될 수 있는 채권원리 금액 산정의 형평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 채권자들의 잔존 채권원리 금액을 모두 다시 확인하기 쉽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배당금 조정 시에 다른 배당 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종전 배당 기일의 채권원리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가압류 채권자의 경우에도 종전 배당 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채권원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공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당 기일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배당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함이 타당하다.
학교법인이 해산 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학교 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는 등 학교법인이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서 말소된다. 구분 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 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 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 소유권은 기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 부분과 일체 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계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위 경매 절차에서 새로운 전유 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대지 사용권이 없는 전유 부분만을 취득하게 된다. 의료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임의 경매가 실시된 것이 아니라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다면 비록 그 강제경매 절차의 매각대금이 모두 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제공에 관한 허가의 효력이 강제경매 절차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경매 절차에 매수인은 별도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 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 분할 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구분 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 분할을 명한 확정 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 분할 경매 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압류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채무자 및 소유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이해 관리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부동산 이해 관리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현행법상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채권자와 민사집행 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 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 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 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 채권 전액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 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 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피압류 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민사집행 절차에서 압류 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 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된다. 집행판결은 외국 중 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 강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 판결로 그 강제 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집행 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 판결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능력 등 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신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치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 전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통일적 기능을 위해서는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최저입찰 가격은 입찰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매각 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 경우 집행관은 매각 기일을 개시할 때의 그 내용을 고지하며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매각 허가 결정에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집행법원의 특별 매각 조건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 개시 요건이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은 아니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한 후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특별 매각 조건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자가 경매 절차 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 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 채권이 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 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최단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 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 요구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 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할 인지는 정액으로 강제 경매인 경우 집행권 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경우 경매 대상 부동산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강제 경매는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도 즉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토지, 임야대장 소유권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 수용증명서 등이다. 부동산 경매에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경매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하고,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인을 할 수 있고, 이때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민사집행의 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에 개여 집행참여자의 표시, 집행참여자의 서명 날인,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주거나 보여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 집행관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따른 강제 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하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는데, 여기에서 통산하여 6월이란 해당 경매 절차에 있어서 통산하여 6월이란 뜻이고, 그 기간이 연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되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이 취소된 후에 이들 서류에 관계된 재판이 취소되거나 소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되었고, 그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의 집행 절차를 재개하여 속행하여야 한다.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 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 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강제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 강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 강제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 집행정지 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 채권자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결정 정본의 송달 여부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는 압류금 지체권에 속한다.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은 압류금 지체권에 속한다. 병사의 급료는 압류금 지체권에 속한다. 급료연금, 봉급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 지체권에 속한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 지체권에 속한다.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강제 경매 개시 후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 신청을 하여 이중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 경매 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 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 순위 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경매 취소 절차는 압류 채권자에 의한 무용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 매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남을 가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부동산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잉여 있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응하는 매수인이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위기간이 경과된 뒤에 한 것이므로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 단계에서 남을 가망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 불허 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는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 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 명시 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 채무자는 재산 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 신청 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 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명시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피보 전 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처분금지가 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다툼의 대상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조합의 이사 등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허용될 수 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 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서 그 대상 목적물인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나 대체물이라도 채권자나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 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 금전 채권에 관하여 배당 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금전 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에 효력이 미치는 금전 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명령 실효를 이유로 직접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갑과의 명의로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갑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이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 있는 집행권한을 얻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사유는 인도명령 발령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의 흠, 인도명령 심리 절차의 흠,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흠,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유권원의 존재에 한정되며 경매 절차 고유의 절차적 흠은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사유가 될 수 없다.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에 의한 인도로 일단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라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다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 개시 전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이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밝혀지면 채권자는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과 승계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경매 개시 결정 경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 상속인들이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만 속행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개시 결정 당시 이미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후에 이를 경정하여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고쳤다고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강제 경매를 개시한 후 신청 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 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 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신청 채권자는 승계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해당 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 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 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집행 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 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 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강제 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비채 변제가 성립할 수 있다.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될 뿐이고 이러한 추심 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 당사자 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된다.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유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유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사행위 취소해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행위 취소 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 명령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관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이후 압류명령의 부동산 일부가 누락되었다며 누락된 부동산을 추가한 부동산 목록으로 압류명령의 부동산 표시를 고치는 것은 결정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 집행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가 유치권 행사 과정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유치권에 의한 목적물의 유치 및 인도 거절 권능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변제에 관한 채무자의 권한은 유치권 내지는 그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하거나 환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그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그 추심 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보증인이 채무를 대의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에 집행법원은 경매 절차의 진행경과 보증인이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 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 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 변제권도 가지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 순위를 가진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 지체권에 속한다.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압류금 지체권에 속한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금 지체권에 속한다.